안녕하세요. 1월 7일 2019년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호들갑스럽게 2018년 외교 성과가 엄청나다고 홍보를 하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나 분석가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3차례 있었다는 것을 가장 큰 업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8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제 자신 역시 같은 목소리로 더블 데피시트, 쌍둥이 적자의 해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쌍둥이 적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제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도 엉망이지만 외교 정책이 또 더블 데피시트, 쌍둥이 적자였습니다. 비핵화도 마이너스, 한미동맹도 마이너스 밖에 해내지 못한 해였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에게 비핵화가 엄청난 진전이 있는 것처럼 홍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저께 문 대통령의 특보인 안보 특보까지도 알릴레오에 직접 나와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한 게 뭐가 있냐? 놀라운 고백이죠. 풍계리 핵실험장 깬 거 외에는 비핵화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냐? 맞아요, 그것뿐이에요. 그것도 완전하게 다시 재기불능할 정도로의 폭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쇼한 거죠. 심지어 워싱턴에서는 최근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한국이 방해를 해서 2018년 1년 동안 북한 핵 개발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 가능성, 현재 북한이 가진 잠재 능력, 개발 능력으로 본다면 2020년에 가서는 핵탄두를 100개까지라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리하자면은 남북한 3차 정상회담 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트럼프를 모셔와서 김정은과 만나게 해준다고 난리를 치고 중신을 하고 운전자 역할을 하고 매치메이크 역할을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 결과론적으로 북한에게 핵을 안심하고 더 만들 수 있는 시간만 벌어준 꼴이 된 겁니다. 비핵화가 아니에요. 핵 강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준 꼴이 된 겁니다. 비핵화는 완전히 실패죠. 그거 한 게 적자예요. 또 다른 측면, 또 다른 제가 더블 데피시트라는 또 다른 쌍둥이 적자의 다른 한쪽은 뭐냐? 한미관계입니다. 남북관계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도록 시간을 벌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돈 갖다 주려고 난리를 치다가 그건 이제 미국에서 제재라는 이름 하에서 너무나 강경하게 밀어붙이니까 틈을 찾지 못해서 혈안을 해가 있는 상태이고, 한미관계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정부는 동맹관계는 더 강해진다, 문제없다. 결국 동맹관계를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 주둔입니다.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와는 아무 관계없다. 비핵화를 한다 해도 주한미군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과 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훌륭한 동맹관계이기 때문이다. 그 말로 계속 처발라 왔습니다. 그 말로 계속 대변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해외에 진짜 내놓으라 하는 동북아 분석의 전문가, 세계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칭화대의 옌슈팅, 이분은 꽤 한국에서도 유명한 분이에요. 동북아 정세 분석에서
한국에서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국제 세미나에도 자주 나타나고 거국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을 보유한 국가다. 그걸 인정해줘라. 사실 뭐 우리 정부도 나서서 계속 대통령이 안보 특보라는 사람들까지도 주변에서 하는 얘기야. 미국에게 계속 어드바이스를 그렇게 했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면 좀 수월할 텐데 심지어 노골적으로 미국에게 좀 양보하면 안 될까? 미국이 한 수 접고 들어가면 안 될까? 그 얘기를 했다고 혼이 난 적이 있지만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서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자라는 기조로 남북관계를 끌고 갔었습니다. 한미관계? 이 칭화대 교수가 얘기했어요. 나토와의 동맹도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쓰는데 한미관계의 동맹에 무슨 신경을 쓰겠냐? 맞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미국이 해외 57개의 기지나 기지 사용권을 가진 혹은 기지 접근권을 가진 상황에서 일본, 독일, 한국이 가장 많은 미군을 배치해두고 있습니다. 독일이 52,000명, 일본에 38,000명, 한국에 28,000명.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은 시리아에 있는 미군하고 다르다. 쉽게 빼내지 않는다. 글 세울 수답니다. 저도 계속 그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뭐 또 다른 분석가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장군 출신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리아냐 한국이냐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트럼프의 계산으로는. 응당한 대금을 치르고 동맹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 대금이라는 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인데 그게 10차례나 협상을 해가도 결국 결렬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달라는 돈을 우리는 못 내겠다는 겁니다. 대안도 없어요 지금. 작년보다 4천억을 더 내라는 걸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대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트럼프는 나는 그 돈 안 받고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 내 병사들을 목숨을 걸고 거기에 앉아있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작년 한 해 동안 더 무르익었다는 겁니다. 쉬운 말로 표현해서 한미관계,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동맹이라는 단어가 아주 너덜너덜해져 버렸고 동맹관계는 이렇게 신뢰를 잃고 취약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옌시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나바시 요이치 이분이 미일 동맹 표류라는 책을 1995년에 1부, 2부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로 날린 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내가 95년 일본 동경재단에 그 연구를 하러 갔을 때에 같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으로는 좀 드물게 세계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에요.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은 한국을 6.25 때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는 이런 지구 저 극동에 어느 한 구석에 붙은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인 한국을 찾아와서 미국 장병들의 목숨을 37,400명이나 희생을 시키면서 한국을 구한 거는 한국이 이뻐서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막기 위한 방파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그때 한국을 구축해야 하는 필수적으로 도와야 했던 한국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주의에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던 러시아도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구소련은 러시아가 됐고 중국 역시 공산주의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과 싸움이 이념 싸움이라기보다는 경제 싸움, 기술 싸움
아치슨 외교부 장관,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아치선 라인에서 뺏는 것과 똑같은 식으로 미국이 한국의 중요성을 우리 혼자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생각하면 미군이 한국에서 절대 안 빠질 거다. 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협력을 미국은 아주 중시 여기지만 한국이 빠져도 인도태평양 간의 여기에 산재해 있는 국가들끼리, 이 벨트에 산재해 있는 국가들끼리의 협력은 더 강화시킬 방법을 미국은 찾고 있고 해나가고 있다. 그것이 국방수권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 대안 중에 하나를 대만과 일본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다. 특히 대만, 불침 항모라고 할 수 있는 차잉원 대만 총통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하고도 시 주석이 입 다물고 조용하게 따라와, 원차이는데 무슨 발버둥 치고 있어 하니까 차잉원 총통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 중국 이래 무역으로 우리를 욱박지르면서 원차이나 하는 거 싫으니까 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있고 싶어. 좀 살려줘. 우리를 도와줄 나라 없나? 전 세계가 우리를 도와줘야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 건재할 수 있어. 그 전 세계란 얘기는 결국 미국에게 SOS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배가 불렀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에 배가 불러가지고 헌법에서도 개헌한다는 개헌 안에다가 자유라는 말까지 빼고 민주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자고 하고 있어요. 뭐 북한식이 인민민주주의라면 더 좋아하겠죠. 후나바시 요이치도 똑같은 얘기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정치를, 민주주의의 성장을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낸 건 세계에 없다. 정말 나라 귀한 줄 알아라. 귀담아 듣는 청와대 식구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목표는 한미동맹 강화가 아니니까. 그들의 목표는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하라고 난리를 치고 한국이 여기 동참하라고 난리를 쳐도 그것보다는 우리 남북 간의 관계를 좋게 해서 북한에 돈을 좀 갖다 주고 남북 경협을 해서 한반도에 평화 정착하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미국 눈치를 좀 보더라도, 미국한테 미움을 사더라도, 심지어 주한미군이 나가더라도 김정은과 손잡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생각에 딱 휠이 꽂힌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를 붙들어도, 카트 때는 우리가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다리를 붙들고 액을 하고 그 결과로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이 못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때는 같이 연합전력으로 대응한다라는 것까지 아주 튼튼한 지붕을 만들어 놨습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다리를 붙들었어요. 국민들도 똑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가라. 청와대가 앞장서서 나가라. 미국보다는, 한미동맹보다는 김정은과 손잡고 사는 게 더 낫다. 트럼프로 보면은 더 이상 한국에게 에너지와 애정과 관심과 시간과 병력과 노력을 쏟아서 등을 치면서 우리의 훌륭한 동맹국이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1차적으로 너들이 얼마나 동맹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지키고 싶어 하는지 증거로 반미 분담 늘려라. 이 정부는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했습니다. 이 4천억 때문에 소도 잃고 외양간도 박살날 거라고. 이 4천억 안 내면 트럼프는 정말, 그래, 너 미군 피가 공짜인 줄 아는 모양인데, 미군 무기가 공짜인 줄 아는 모양인데,
미군 기름이 공짜인 줄 아는 모양인데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주지. 그리고 꼭 한국이 이렇게 미국을 싫다고 뻗대면서 발길질을 해대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트럼프라면 충분히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트럼프의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럼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뭐 헷가닥해서 뭘 결정한다, 뭐 TV를 보다가 뭐 리모컨을 누르다가 기분 나쁘면 트윗을 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치밀한 사람입니다.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영악하고, 자기가 선거운동할 때부터 주한미군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제 선거운동하는 때가 아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밀어붙일 거라는 겁니다. 2018년 우리 정부가 자랑한 성공적인 외교 정책은 결과는 쌍둥이 적자였어요. 핵 문제는 한 발자국도 진전이 안 되고 도리어 북한으로 하여금 핵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고, 그리고 더 핵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식으로 핵 만든다고 돈 없으니까 우리가 남북 경협을 통해서 인민들 먹여 살리는 것은 도와주겠다고 계속 부채질을 한 꼴. 한미동맹은 겉으로는 동맹국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미국보다는 남북관계가 먼저야. 남북관계가 미북관계의 종속 변수가 아니라느니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모든 대통령의 연설이나 남북 간의 관계에서 비핵화보다 먼저 앞서서 나오는 거예요. 구체화도. 살길 하나입니다. 2019년. 쌍둥이 적자에서 어떻게 이 비핵화에서 적자난 거, 한미동맹에서 적자난 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제가 볼 때 문정부에서는 비핵화 적자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을 비핵화로 밀어붙일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미국 역시 트럼프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카드가 신선하지도 않습니다. 트럼프의 연설을 보십시오. 계속 되풀이하는 말이 뭡니까? 북한이 핵개발도 안 해. 미사일 시험 발사도 안 해. 그렇게 큰 업적을 나는 이루어내서 트럼프 눈에는 그것이 우리 쪽에 남쪽에 위협이 되든 말든 간에 미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이상은 미국이 나섰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미국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치고 이걸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룰 여유도 시간도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핵 탄두 한 20개 30개 가지고 그렇게 우리하고 장난치려면은 해봐. 그냥 나는 네가 먹고 살기가, 김정은 네가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핵 가지고 장난치는 제스처를 쓰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 제스처를 쓰면 밥값도 없어지니까 인민들 굶게 되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 김정은은 그렇게 생각하죠. 미국으로부터 경제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중국으로부터 손을 벌려. 북한은 자유시장 경제를 원치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적당하게 현상 유지만 해도 핵 보유국으로 앞으로 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비축해놨다. 그 능력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핵 문제는 미북 간에 해결하라고 던져놨는데, 던져놓은 그걸 가지고 그것조차도 잘 되도록 열심히 도운 게 아니고 딴짓만 계속 걸었습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정부에게 질문하는 바는, 비핵화 적자는 고칠 생각이 없다면 한미동맹 적자도 고칠 생각이 없는지요? 돈 4천억
협상이 안 돼서 방위비 분담 미국 요구하는 거와 우리가 내놓겠다는 사이에 그 간극이 해결되지 않아서 트럼프가 어느 날 데스크에 앉아가지고 서명을 풀 아웃 뽑아내 주한미군. 그 한마디 나오면 우리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박수를 치고 앉아 있겠다는 입장입니까? 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있어야 되는지는 저는 여러 번 이미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다고요? 월남에서 73년 미국이 나갈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일단 나가지만 너희들이 전쟁이 나면 오겠다. 안 왔어요. 나간다는 얘기는 너희들이 죽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올 것 같으면 안 나가죠.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2019년에도 희망이 있다. 문정인 특보가 나와서 알릴레오에 나와가 미국, 북한, 한국 세 지도자가 목표가 같다. 희망이 같다. 북한이 조금 양보하면 미국도 부분적으로 해제를 해주면 문제가 다 해결돼 준다. 북한이 조금 양보하는 게 뭐예요? 북한 양보할 생각이 추호도 없어. 핵무기 없애는 건 고사하고 핵 리스트 낼 생각도 없어. 근데 미국이 뭘 양보해요? 미국은 부분 해제 해줄 생각 없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미국은 제재주를 더 강화할 겁니다. 죽는 건 우리뿐이에요. 이런 틈새에서도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미국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외교 보십시오. 고립 뭐냐? 지금 한일 간의 외교 관계를 보면요. 이 미친 짓이야. 이거 자멸하려고 뛰드는 거야. 무슨 외국을 8개국으로 무슨 영상을 만들고 편집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요?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깝게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워야 될 나라가 이렇게 찢고 뽑고 싸우니까 팔짱 끼고 웃고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중국도 좋아하고 북한도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은 한심해서 우리를 쳐다도 안 보고. 결자 해집니다. 이 문제 누가 풀어줘요? 아무도 안 풀어줍니다. 우리가 결국 일본하고 풀어야 돼요. 지금 그렇게 여유롭고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넉넉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싸움하고 한일 간에 이런 싸움하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영상을 올렸더니 160만의 팔로우가 그게 바로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자극해가지고 마치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데 절대 이긴 거 아닙니다. 더 큰 보복을 당한다니까요. 이렇게 고립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다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한심해서 우리를 쳐다도 안 보고. 이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살 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겁니다. 최소한 2019년은 2018년 같은 쌍둥이 적자는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미동맹 강화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빈틈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된다. 그거를 북한의 종전선언 평화협정하는 카드로 이 정부가 밀어내주는 순간 대한민국은 끝나는 겁니다. 국민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미국이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웃으면서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피로 맺은 혈맹이다. 아니에요. 지금 전략적 가치가 그때하고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지도자가 정신을 차려야 나라가 갈 길이 확실한데, 갈 길이 보이는데, 참 연초부터도 편한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그리고 구독 버튼, 많은 공유, 꼭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공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